오늘 일정을 잘 몰라가지고 내일인 줄 알고 복장에 불량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한국관광대학교 지금 경기대 신경시대학교 거기에서 관광학을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주장했는데 관광 쪽에서 지역 개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지역도 계속 우리 위원장님하고 매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이야기고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도 그래서 아마 2022년도에 한 11월 달에 한번 소개를 했던 내용입니다. 마이크를 쓰시면 어때요?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게 확정 난 거다, 정해진 거다 이렇게 될 거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민들은 항상 욕심이 많지 않습니까? 좀 욕심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들으려고 또 의견을 듣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마중물로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좀 보태고 저거는 빼라 안 좋다. 그 해라. 이런 말씀 드리려고 참고 자료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더 좋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있는 의견들이 시작을 했어 시로 가고 도로 가고 산림청으로 가면 또 거꾸로 이런 사업들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시작을 주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보자. 같이 할 때 참고 자료로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박지봉 교수님이 계속 저희 쪽 요구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광적으로. 그래서 아까 주민들이 또 요구 많이 들으셨는데 또 두 번째 제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 가슬갑사, 영천의 화랑체험지, 경주의 화랑마을 되게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경주의 화랑마을 그 프로젝트를 참여했던 연구진으로서 화랑마을을 지금까지 갖다는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쪽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악강 쪽에 관심이 있었다면 그게 산림청 땅인 걸 알았다면 저는 사이트를 지금 석당동이 아니고 이쪽으로 아마 주장을 해서 화랑마을 이쪽에 위치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 시작이 조금 저희들이 좀 늦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시작이 아니라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여건 사항은 사항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지원 여건이라 해서 새카만 동물이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퀴즈가 되겠습니다. 왜 제가 저 새카만 여우를 왜 저기다 표시를 해놨을까요? 혹시 그 건국산 산신이 검은 여우라는 거 아십니까? 국가 비장산이라는 거 하는데 아까 사경이라고 표시를 해놨지만 밖에 책들에서는 동강법사와 검은 여우 이런 책들도 발간이 되거든요. 이 검은 여우 되게 심상치않은 여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산신이 검은 여우라고 해서 만약에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되면 저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캐릭터 저는 사업들 그리고 연계를 할 수 있는 이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검은 여우고요. 아까 지역 여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관광 쪽에서 요즘 많이 하는 거는 관광이 과거에는 되게 5만 명인데 지금 2만 3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인구는 안 늘어납니다. 자연 증감은 감소합니다. 만약에 태어나는 친구 많이 돌아가시고 하면 당연히 줄어드는데 지역마다 인구 증가를 위해서 여기도 뭐 농촌 무슨 활성화 사업, 도시 중심지 사업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항상 그 사업의 목적은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런 자연적 인구 증가 말고 사회적 증가, 쉽게 말하면 정주 인구 사시는 분들에 의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관계인구 유연인구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거쳐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여기서 분들에 의해서 소비 지출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희 쪽에서 연구가 됐는데 여기 사시는 분 한 분 효과를 관광객 30명이 오면 그 한 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보면 관계인구 정책, 그래서 관광객을 위한 활성화 모색을 위해서 저렇게 지역 개발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왜 관광 사업들을 많이 하는가? 요것 때문에 많이 합니다. 이제 정주 인구는 절대 안 늘어납니다.
여기에 무슨 뭐 대기업이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글로벌 기업이 안강에 오지는 않는 이상 그것보다는 저렇게 다양한 관광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정주 인구가 하는 생산력, 활동력, 경제력을 보완하는 정책으로 많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관광에도 어떤 아이템이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여기 있는 양봉마을, 그 다음에 옥상 두번 관광하면 경주시대 전체 계획에서 보면 맨날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런 거 관광하면 조선시대 유경문 이거만 이야기하시는 그게 아니거든요. 쭉 보니까 관광에서 가장 중심지가 있는 게 뭐냐면 건국사예요. 건국사는 아까 강석권 교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산이고요. 신라시대 그 제사를 지낸 산이고 중에 뭐 건국사와 건강사 부도탑은 저쪽에서 보는데 우리나라는 최고, 최초, 최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부도탑입니다. 상기수 있는 거고. 그 상품 유사에도 보면 비장산이나 상기산이나 저런 것들 비장산 아까 꺼면 요구하고 이런 관광 쪽에서 콘텐츠 활용할 수 있는 소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저희 쪽은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혹시 손주들인데 백설공주가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빨간머리 N이라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빨간머리 N 실존하는 애예요. 백설공주가 아니에요. 빨간머리 N도 아니에요. 근데 캐나다 가면 빨간머리에 마을이 있어. 그 소설 하나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먹고 살거든요. 진짜 그 중에는 관심 없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활용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되게 역사적으로 상징적으로 좋은 공간이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게 좋은 공간이 아니고 문제는 일으키는 공간이 있어요. 폐기물, 흑백사 이런 걸 해갖고 저쪽에 되게 지역에 도움이 되는 지역이 아니고 되게 안 좋은 지역이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현재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미래에는 새로운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또 다른 견인의 지역을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역 계획을 하다 보면 지도를 잘 비깁니다. 안 가면 맨날 얼굴 붓고 있어요. 근데 계속 붓고 위쪽에 있으니까 되게 그하잖아요. 그럼 홍목산을 보면 안강의 중심에서 그걸 보는 거죠. 안강이 남쪽이고 금곡산 위쪽, 시내 쪽,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안강 입장에서 금곡산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저 금곡산이 안강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쭉 보면 금계리에서 올라가고 두리리에서 네트에서 올라가고 금변리에서 나원에서 올라갈 수 있더라고요. 근데 아까 뭐 이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안강 쪽에서 많이 이게 진출입이 되면 이 지역에서 리치는 당연히 많겠죠. 역으로 주 진입을 여기서 하고 다른 데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방법이고. 근데 이게 해발이 500, 600밖에 안 되는 낮은 산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변으로 물이 좋아요. 낮은 산. 항상 물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왜 영광공사라는 그 굿이 쉽게 말하면 공력이 높으신 분이 저기다 틀을 잡았어요. 한번 뭔가 이 땅에 우리가 모르는 이게 기운이라는 게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보면 중요한 나오는 아까 뭐 선수부터 해서 주변한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좀 좋은 소스도 많은데 풍력, 일요공단, 총알 배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약간 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것보다 약간 안 좋은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런 것들이 활용돼서 침범 안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혹시 오른쪽에 저 꽃을 한번 가서 보신 적 있나요? 조개 금곡산에 있는 꽃인데 우리나라 산림청에서 지정한 희귀 식물입니다. 특히 변산 분꽃이라든지 노란꽃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지금
지정해서 관리하는 곳들이거든요. 저런 것들은 충분히 생태적으로 정말 많이 보고 사회 당에서도 저 일본을 지정하자고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생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대신 이제 아까 원광사 포도탑이 있는 거 이게 금곡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냐면 역사문화환경보호지역으로 묶여 있고 300m 환경이 뭐냐면 역사문화 보존지구로 묶여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일단 개발을 한다면 일단 제한구역 이런 게 걸릴 수 있지만 약간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계획들을 어디다 위치시키는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고 하는데 이름하여 이제 저는 이제 역사 문화도 있고 사전 생태 자원도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교육 체험 요소가 좋아된 역사 문화 사전 체험 단지를 한번 조성해 보자는 겁니다. 개발 방향은 이제 화려한 생활 신조 정신을 계속하고 역사적인 자원을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지역의 미래의 창출은 육아 교육 체험 공간으로서 만들어 보자. 다른 지역보다 도심이고 이게 우리가 도심권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 그린 생활지역이라고 접근성 차 말고 그냥 걸어서 약간의 통해서 접촉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그런 쪽으로 얘들한테 교육 쪽으로 공간을 만들어 보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경주시가 자기 같은 구상을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항상 보면 관광은 뭐냐면 부산하고 저쪽에 불교로 끝내버립니다. 이쪽 불교. 북산선하고 양동마 요걸 해서 역사문화 관광벨트에서 요걸로 안강을 다 끝내버리고 그렇게 하나 나오는 거는 방위산. 근데 안강이 이것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가 말하는 국립산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역사문화 산림 생태가 지역 새로운 하나의 역사문화 관광벨트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일어나버리면 안강 전 지역을 다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버리면 아까 여러 가지 안강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석영지역이나 안강역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동해 남부선 동해선이 다 완성되어 버리면 지금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하루에 대통령이 그차 배차가 몇 차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180, 200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동해선이 되어버리면 석영주에서 내리든 안강역에서 내리든 충분히 여기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 여건이 마련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좀 만들면 영천에서 경주시에서 포항에서 안강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관광 목적지, 관광 자원 이걸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 그래서 자연적으로는 조금 치유, 요즘 말하는 힐링 치유. 역사적으로는 아까 원광법사, 구도, 화양 이런 것들. 지역적으로는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역에서 새로 성장할 수 있는. 쉽게 말해 이쪽으로 와서 이게 세시마을도 오고 저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 여기서 안강에서 하루 종일 묵고 놀 수 있도록. 다른 이야기 해드리면 국장님 가셨나요? 목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국장님 관광 쪽에 가서 제발 그 관광지가 많은 칸이 있잖아요. 그걸 좀 재미나게 쓰라고 해요. 너무 어깨 타고 되게 어렵게 쓰잖아요. 왜냐하면 경주에 관광지가 5개가 있다 치면 5개에서 뭔가 하나를 보는데 거기서 3분, 2분만 5분만 더 잡아놔. 재미나게 했어요. 그럼 5분이면 5분 하면 25분을 잡아놓잖아요. 경주 시내에. 이게 25분? 거기 여러 가지 쌓이면 1시간을 더 잡아놓으면 그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잖아. 물 사 먹어야 되잖아. 결국 지역에서 돈 버는 거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이 머물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안강에 오면 거기다 차 타고 와서 그런 거 말고 여기서 최선 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강도 저렇게 트라이크를 만들면 산에 갔다가 여기 왔다가 거기 갔다가 배고파 안강 시장에 와서 국밥 한 번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루에 코스화를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시간 경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재미있게 줘요. 여기도 지금도 뭐 저도 농촌 관광 많이 하지만 재미없잖아요. 솔직히 볼 게 없어요. 재미없거든요. 저도 시골 살면 수박집 아들이라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기존에 있는 것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경주에서 공문단지가 1년에 800만 1000만 원 단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한기단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달에 30만씩. 그러니까 경주에 지금 4,500만이 오거든요. 연간. 그 4,500만이 365로 나누면 하루에 12만 13만 원. 경주 인구가 25만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안강에 2만 3천이면 이게 하루에 1,100만 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이게 제대로만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산술적으로 가능해요. 국밥 한 그릇 하는데 세 그릇 하면 그게 한 달 모이고 1년 모이고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희들은 시간적 인력을 많이 하려고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강에 남아있는, 잘 남아있는, 그래도 이제 늦지 않은 공부상을 제대로 해보자는 거고. 그래서 어떤 기능을 넣냐면, 뭐 저희 쪽에서는 교육 한강이라는 페이먼트가 하는데, 경제적인 편의성, 지역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한번 해보자 하는 건데, 지금 도입 시설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지형이라든지 지세라든지 이런 게 사이트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지만 보통 이 산림생태 체험관광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유사 시설들인데 저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을 해보면 지금은 아이디어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건데, 이 사이트가 정해지면 그 지역에 가서 쉽게 말하면 말뚝박아서 청량해보고 하면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늘 이야기를 해서 시에 가서 내년에 기본 부산 계획을 한다. 예산이 반영돼. 내후년에 기본 계획을 해요. 기본 계획을 하면 예산이 그해 2-3년 걸려요. 예탁까지 가려면 산림청 예산은. 이게 실제적으로 오늘부터 제대로 진행되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려면 능력 잡아서 5년, 10년 뒤에 보실 수 있어요.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고요. 경주의 역사도시 조성 사업이 30년까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시설들이 도론다가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게 5년, 10년 뒤에는 또 다른 인기 아이템이 올 수 있으니까 그때 또 다른 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차원이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할 때 돈이 필요하니까 경주시 돈 없고 당연히 돈 없으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돼. 좀 단계를 나누는 거죠. 아까 자연치유공간, 역사적인 거는 손을 대기 힘드니까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역사문화공간, 3단계는 지역성장거든요. 이렇게 만든 제일 1단계 때 이제 산림청, 아까 말씀하신 산림청 땅이니까 산림청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요만큼 해놓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충분히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산림청 땅이고 요즘에 이제 산림청도 산림을 보호하는 쪽이 아니고 활용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특히 저런 산들은 도심하고 가까이 있고 생태적으로 좋은 산들은 저렇게 활용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면 그 동북사랑 그 옆에 계곡들도 좋으니까 또 저쪽에 안강 쪽에 저수지하고 내태 넘어가는 이쪽 계곡을 좀 예상을 하는데 그쪽에다가 좋은 시설을 넣고 하면 충분히 멋진 하나의 성시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설 안에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되는 사례 위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동북산 법인가에는 그렇게 만들어지겠죠. 이게 요거는 조금 희한한 좀 쉴 수 있는 공간들이고 요거는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요거는 조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 레포츠 할 수 있는 공간. 저런 시설들이 조합없게 한 곳에 하고 있고 저거만 하는 게 아니고 조그만 산길, 좋은 길을 가다 보면 동북사, 원광법사도 역사적인 것도 보면서 산림도 체험하면서 배고픈 뭐 안동시내로 왔다가 뭐 아까 이상님 말씀하신 뭐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 넘어간다는 것도 있지만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유인한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유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은데 기계 없으면 못 가잖아요. 역으로 보면 여기가 유출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차단해야 되는데 길만들 좀 빠져나간다. 안 되게 있는 것도 커요. 가고 싶어도 너무 멀어. 못 가요.
근데 그 거꾸로 하면 이쪽이 뭐냐, 더 좋은 게 있다면 이걸 뺏어올 수 있어. 그런데 이 안강 쪽에 지금 이거 충분해도 아까 행복하고 말씀하신 행복 쪽 이쪽으로 다 와요. 이런 것들 좀 만들면 어떨까? 요게 이제 다른 지역에 보면 이 동부산하고 제일 안 되는 지역입니다. 생태적으로, 자원적으로. 안 지역인데 억지로 이제 이렇게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으니까요. 이제 저는 이거는 사전청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1차적으로 건국사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뭐 끝까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잠깐. 네. 저는 이제 포항 살다가 그 안강 온 지 한 20년 됐는데, 네. 이거 이제 사업 구상 중에서 여기 하곡 저수지가 네. 일제시대 때 만드는데 경상북도에서는 안동댐이나 이런 거 만들기 전에 최고 큰 저수지라고 알고 있어요. 네. 이 수질 공원을 뭐 둘레길을 만든다든지 그게 왜 포함이 안 됐는지 그런 건 좀 궁금해가지고 실제로는 이런 큰그 둘레길 같은 데는 포항도 가보면 조그만 둘레길 다 만들어 놓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지금 뭐- 방송도 찍고 있어서 열심히 질문은 충분히 알겠는데 예. 제가 여기서 그 지역에 다 합시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게 제가 안쪽이면 안쪽 쪽에서 바라봤을 때 할 수 있는 게 여기 300m 가운데는 손을 못 댑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1차적으로는 그럼 산림청 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냐, 우리가 개발하기 좋은 거는 산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이 있으면 당연히 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접지거든요. 당연히 사이트를 잡는 다음에 지역 분석을 해서 사이트를 잡는 다음에 시대에 맞춰놓고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이 밑으로는 갈 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두려움이 있으니까 요 위쪽으로 아마 이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이게 뭐 104번인가 국지도가 지금 네편을 넘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안강 쪽 하면 당연히 이 전수지가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지역에 이 지역에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가치들이 있어야지 어울리고 그리고 보면 그 매운탕 단지도 지금 완전히 죽었고 없어져 버리는데 조금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 바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지역에 문제되는 거는 예를 들면 등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쩔 수가 없이 지역에 많이 도움을 주잖아요. 네. 그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 총알 대고 박물관도 만들자고 제안을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네. 밑에다가 그 산에 말고 저 사격을 나가고 나면 네. 근데 그것도 하고 더 많은 말씀들을 막 드리고 싶은데 지금 두류 다 같은 그 경우에는 위트 서핑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도 그러니까 두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저도 주민 여러분들 여기서 대목을 하고 나가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사유지지 않습니까? 아니, 감히 내 땅에 와서 뭐 나가려고 하면 이건 도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안강 주민들만 나가려 하지 말고 이런 사업들 생태적으로 이런 것들이 건강한 이런 것들이 건강한 가치가 있다, 장소적으로 좋은 데다, 이것들이 국민들 국가 전체적으로 지지를 받아. 야, 이 좋은 땅에 이 상징적인 이 신선한 땅에 저게 뭐냐, 안강에서 말하는 게 밖에서 이야기하고 만들어줄 때 이런 사업들을 함으로써 그걸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궁극적으로 그래서 좀 저게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밀은 하는 거죠. 자꾸 나가라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되고 우리하고 같이 된다면 건강검사에 저게 아까 말씀하신 새롭게 역사적으로 재인식되고 생태적으로 이런 공간이 되면 아마 MBC가 오고 이게 뭐냐고 좋은 역사적인 땅에 이게 뭐냐고 나가라.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수변 공간에 당연히 가야 돼요. 지금 산림체험단지를 보통 조성할 때 기획 단계부터 시작해서 구축되는 단계까지가 몇 년 정도 돼야 평균적으로? 일단 계획이라는 건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구상 단계가 아니라 처음에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경주시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 게 구상계획이라는 거죠. 그다음 이 구상계획, 야 사업하자. 사업하려니까 돈이 없어. 사비를 확보를 해야 돼. 그러면 기본 계획이라는 게 사비 확보를 위해서. 그럼 이 땅에 이런 걸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좀 구체적으로 땅도 하고 시설도 좀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기본 계획을 하는데 2, 3년 걸려요. 근데 2, 3년 안에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요즘에 이제 생기오면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사업이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 여기까지 확보하는데 정상적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잡아도 5년입니다. 그래서 그것하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이 된다면 앞으로 제한되고 싶다면은 뭐 한강 발전 협의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은 그 국산 이게 무슨 소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이제 단체들이 있으니까 하나의 이제 이게 모임을 가져가지고 그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뭐 대기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까 뭐 국장님 방에 가시면 야 그거 해도 하시면 야 그거 해도 계속 한 목소리를 찍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린 건 아마 이제 국장님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하고 한 마음으로 계속 이런 사업이 어떨까 이게 한 마음이 되면 계속 한 목소리를 내자 낼 때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저희들이 다 부탁을 해서 있는 걸 발표 좀 해달라고 의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건 아니니까 그걸 하면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거 말고도 간단히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